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음, 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트랜스포트 계층의 통신 서비스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제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인데요. 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서비스를 약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왜 트랜스포트 계층에 이런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인터넷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번 먼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트랜스포트 계층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좀 복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트랜스포트 계층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TCP하고 UDP하고. 그 TCP와 UDP에 대해서 약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트랜스포트 계층의 이렇게 다중화 역다중화 서비스인데요.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서비스인데 요 다중화 역다중화 개념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TCP, UDP 프로토콜을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 위주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미 다른 이제 강의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호스트 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간에 그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달되는 그 데이터 단위 패킷을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터넷 호스트 간에 데이터그램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에 호스트가 하나 있고 또 목적지 호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인터넷 계층 역할이 이 출발지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 데이터그램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데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호스트에서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인터넷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PC에 또는 뭐 스마트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인터넷의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 이하의 역할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목적지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까지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딱 하면은 최선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행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인데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에 반대되는 개념은 보장형 서비스거든요. 보장형 서비스는 개런티드 뭔가를 갖다 이렇게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일정 시간 이내가 되도록 보장하고, 전송 속도가 뭐 일정 속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장하는. 그러는 이제 서비스를 보장형 서비스, 개런티드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형 서비스는 다시 말하면 이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밴드위스가 부족하다, 전송 속도가 부족하다, 버퍼의 크기가 부족하다,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그 통신 장치의 CPU의 용량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링크가 뭐 퀄리티가 이렇게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트가 이렇게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버퍼 메모리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요, 오버플로우가 돼가지고 패킷이 데이터그램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은 최선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보장하는 그런 신뢰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패킷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패킷이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허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원의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 자원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낸 패킷이 중간에 가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패킷을 전달할 때 있잖아요. 데이터그램 전달할 때 비연결형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패킷을 내가 전달할 패킷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딱 설정하고 경로를 딱 설정한 다음에 그 경로를 따라서,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패킷 전체를 100개의 패킷을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결형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리 이제 연결을 설정하고 설정된 연결을 따라서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근데 인터넷은 비연결형, 연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킷이 있으면 100개의 패킷이 있으면 사실 심하게 말하면 100개가 전부 다 각자 따로 각각 독립된 경로를 따라서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패킷이 도착하는 순서가, 왜냐하면 경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냈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그런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킷이 도착하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할 수도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그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런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IP 계층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 IP인데요. IP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데, IP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그 대상이 뭐가 되냐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까지, 출발지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부터 목적지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까지 데이터그램을 최선형 서비스 형태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서비스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서 응용 계층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이 여기 있으면은 네트워크 계층 위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이 트랜스포트 계층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트랜스포트 계층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 트랜스포트 계층을 응용 계층에다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트랜스포트 계층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계층의 최선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트랜스포트 계층은 무엇을 하는 건가?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계층의 IP의 영역은 어디냐면 호스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목적지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까지 여기까지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고 그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이름이 이제 IP이기 때문에 IP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그램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트랜스포트 계층은 뭘 하는 건가? 어떤 호스트가 있으면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많이 짠다고요? 여러 개를 짤 수 있는 거죠. 여러 개를, 예를 들어 서버 같으면 뭐, 여러 개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PC 같은 데도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호스트 내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이.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트는 뭐냐? 네트워크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IP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프로세스와 특정한 프로세스와 목적지에 있는 특정한 프로세스까지 여기까지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계층이 뭐냐면은 이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그 트랜스포트 계층은 사실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 IP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포함한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걸 포함해서 그 위에 뭔가 통신 서비스를 추가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호스트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각각에 대해서 다른 호스트에 있는 프로세스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좀 더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트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리어셈블리는 자른 어떤 세그먼트들을 모아서 재조립한다 이런 의미죠. 리어셈블리.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그 세그멘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서비스를 하는데 무엇을 자르는가? 당연히 트랜스포트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계층한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단위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전송을 요구하는 이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뭐 웹페이지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네트워크 계층이 교환 가능한 크기,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하는 그 데이터 단위를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그램은 크기가 크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게 작은 크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자른다.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트로 나누어서 네트워크 계층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세그멘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이 전달할 수 있는 그 크기에 맞게 세그멘팅을 한다. 근데 문제는
목적지에 그러면은 하나의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요청한, 트랜스포트 계층이 요청한 메시지가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에 포함돼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한테 전달할 때는 원래 메시지를 복원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그램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을 모아서 원래의 메시지로 리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한테 전달한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 세그멘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서비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다중화, 역다중화인데요. 다중화, 역다중화. 다중화, 멀티플렉싱이거든요. 멀티플렉싱.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멀티플렉스 먹스라는 게 있으면 이 먹스가 뭘 하냐면은 여러 개를 한 개로 대응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개를 한 개로 대응시킨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라는 게 뭐 이제 이 대응시키는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통신에서 말하는 멀티플렉싱은 이 여러 개가 저속 회선이 저속 통신 회선 N개를 고속 통신 회선 1개로 대응시킨다. 이런 게 이제 다중화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트랜스포트에서는 이 다중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프로세스 여러 개를 트랜스포트 계층 하나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하나로 대응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멀티플렉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하나로 대응시키는 이런 과정을 다중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 개념.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나에서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트랜스포트 하나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다중화다. 디멀티플렉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이제 비슷한 거죠. 데이터 통신에서 말하는 뭐 다중화, 트랜스포트에서 말하는 다중화 개념이 비슷한 건데, 그래서 다수의 여러 개의 응용 프로세스가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호스트 내에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때 이 트랜스포트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중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다중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하나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응용 프로세스 요구하는 전송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어플리케이션별로 구분이 가능하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별로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구분이 가능한 정보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전에 이거는 어느 프로세스로 전달해야 되는 거다. 나중에 나한테 보낼 때는 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뭐니까 어떤 정보를 추가해서 나한테 보내줘야지 내가 나중에 리어셈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추가해서 이런 정보를 추가해서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다중화한다, 멀티플렉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추가하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트 번호다 이렇게 포트 번호. 여러분들 포트 번호 아마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포트 번호 이게 포트 번호. 그 다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포트 번호. 이 각각 포트 번호를 다르게 어사인을 해서 다르게 할당해서
세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세그먼트 앞에다가 딱 붙여서 네트워크 계층에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가라. 몇 번 프로세스로 가라. 몇 번 프로세스로 가라. 이렇게 돌아올 때는 내가 이렇게 몇 번 프로세스다 하는 거를 세그먼트 앞에다 딱 붙여가지고 나한테 보낼 때는 프로세스 포트 번호를 몇 번으로 해서 나한테 보내야지 내가 리어셈블러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포트 번호가 트랜스포트 계층에 멀티플렉싱을 하기 위한 정보, 멀티플렉싱을 하기 위한 ID 정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떤 세그먼트가 수신이 되잖아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세그먼트 수신이 되면은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어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이 세그먼트를 리어셈블 해가지고 전달해야 될 건가를 뭘 보면 되냐면은 포트 번호를 보면 이 포트 번호 그러니까 세그먼트 앞에다가 이렇게 포트 번호를 붙여서 나한테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를 보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리어셈블 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계층의 이 다중화를 위한 요 정보, 이 정보들은 포트 번호, 포트 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서비스는 한 번이 무결성 서비스인데 무결성 인테그리티 서비스인데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게 결점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결점이 없다는 걸 확인한다 이런 건데 어떤 세그먼트를 내가 이렇게 수신했으면 이 세그먼트에 혹시 중간에 전달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네트워크 계층은 뭐 세그먼트가 이렇게 중간에 전달하다가 이렇게 데이터그램이 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의 특징에 그래서 세그먼트를 받았는데 이 세그먼트의 비트에 훼손이 발생을 하면은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점이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신 세그먼트에 어떤 비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무결성 확인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무결성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용하는 무결성 확인을 위한 기술을 첵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첵섬. 그 첵섬 기술을 써서 트랜스포트 세그먼트의 비트 손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는 이제 UDP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무결성 서비스를 첵섬 기반의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이 그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한테 내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믿고 사실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목적지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 메일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반드시 또 이렇게 제공이 되는 서비스가 뭐냐면은 신뢰 전송 서비스. 신뢰 전송.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 오류가 훼손이 되거나 패키지 세그먼트가 훼손이 되거나 세그먼트가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오류를 복구해서 목적지까지 내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전송을 요청한 메시지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그런 서비스를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신뢰 전송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 손상되거나 손실된 이런 세그먼트를 이제 복구하는 서비스가 트랜스포트 계층의 신뢰 전송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전달 요청한 그런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목적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안전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전달을 했어. 근데 그 목적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안전하게 트랜스포트 계층에 지금 뭔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처리를 못 해가지고 트랜스포트 계층의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우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보낸 메시지가 그러니까 목적지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처리도 안 되고 저장할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잘 전달이 됐지만 그 복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신뢰적으로 잘 전달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갖다 이제 버퍼가 오버플로우 생겼다. 목적지에 있는 버퍼가 오버플로우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세그먼트를 이렇게 잘라서 보낼 때 한꺼번에 다 많이 보내면 안 되고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양만큼만 조절해서 보내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신뢰 전송 서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러를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손상된 거나 훼손된 거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수신된 패킷을 잘 수신된 세그먼트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한테 전달하기 전에 잘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버퍼에다 잘 보관하는 그런 서비스를 흐름 제어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흐름 제어. 그러니까 플로우 패킷들을 이렇게 목적지로 이렇게 흘려보낼 때 수신할 수 있는 정도 양만큼만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 전송 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제 기능이 오류 복구하고 흐름 제어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혼잡 제어 기능인데 혼잡 제어 기능을 이해하기는 조금 이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제 패킷을 갖다 이렇게 세그먼트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때 트랜스포트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으로 예를 들어서 패킷 세그먼트들을 많이 내려보낸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 트래픽이 그만큼 많이 유입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인터넷으로 트래픽이 많이 유입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고요. 인터넷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라우트에서 혼잡 상황이 생겨가지고 처리를 못 해가지고 라우트의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되고 패킷이 손실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네트워크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혼잡 상황. 그러면은 혼잡을 제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트랜스포트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하는 이 트래픽의 양을 조절해서 네트워크의 혼잡 상황을 회피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의 혼잡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혼잡 제어 서비스다. 컨제스션 컨트롤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세그멘테이션 앤 리어셈블리 서비스, 두 번째는 다중화, 역다중화 서비스, 세 번째는 무결성 확인 서비스, 네 번째는 신뢰 전송 서비스, 다섯 번째는 혼잡 제어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항상 그 5가지 서비스를 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서비스는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된 프로토콜을 하나만 정의를 한 게 아니고 2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TCP, 하나는 UDP. UDP는 TCP에 비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TCP, UDP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5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제공된 5개의 서비스를 TCP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TCP는. 근데 UDP는 이 세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 역다중화, 그 다음 무결성 확인. 요 앞에 있는 요 3개만 3개의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UDP를 쓴다는 이야기는 신뢰 전송이
신뢰 전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잡 제어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UDP는 이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UDP가 훨씬 유리한 거죠. 자, 다른 통신 서비스들은 이제 TCP, UDP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 5개의 서비스 중에 트랜스포트 계층의 다중화, 역다중화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터넷상에서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때 네트워크 계층,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계층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다른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게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호스트 내에 동일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PC가 기본적으로 멀티타스킹이 다 되잖아요. 서버가 기본적으로 멀티타스킹이 다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동시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인터넷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P 주소만 가지고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호스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IP 주소만 가지고는. 그죠? IP 주소는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 포트 번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계층의 서비스가 다중화 서비스고, 반대의 서비스가 역다중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 하나 또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서 인터넷 차원에서 보면 있잖아요. 인터넷 차원에서 보면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주소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은 IP 주소에, 여기 있는 IP 주소에 1, IP 주소 더하기 포트 번호 2, 포트 번호, 이 두 개의 정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하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 통신을 하는 모든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IP 주소를 가지고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유일하게 구분하고,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역다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보내기 전에 있잖아요. 세그먼트를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을 전번에 우리 계층 구조할 때, 네트워크 계층 구조할 때 사실 인캡슐레이션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사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해가 됐는지 어땠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어떤 세그먼트를 하나를 만들고, 이 세그먼트에서 이제 다중화, 역다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출발지의 포트 번호하고 목적지의 포트 번호를 메시지 앞에다가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세그먼트로 자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 포트 번호를 이렇게 출발자하고 목적지 포트 번호를 붙여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렇게 내려보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려보내는데, 이때
이 세그먼트, 이게 이제 하나의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세그먼트, 트랜스포트의 세그먼트가 되는데, 이 세그먼트가 인캡슐레이션이 되는데, IP 데이터그램에 의해서 인캡슐레이션 된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그먼트가 IP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고요. 이 데이터, 이 IP 데이터그램의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의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이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헤드에다가. 그런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IP 주소라고요. 출발지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트랜스포트 계층의 세그먼트가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 저기 데이터에 들어있는 거고, 앞부분에 이제 IP 주소 같은 이런 것들이 IP 데이터그램을 헤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지만,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IP 데이터그램에서 이미 여기에 주소가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가 이렇게 붙는다. 누구에 의해서? IP에 의해서. 네트워크 계층에 의해서. 근데 이것만 IP 주소만 가지고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 여기에 이 헤드 부분에, 여기 그러니까 세그먼트 헤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데이터의 앞부분은 세그먼트 헤드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면 포트 번호, 출발지 포트 번호하고 목적지 포트 번호가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출발지 IP 주소, 여기 출발지 IP 주소 1, 그 다음에 출발지의 포트 번호 2, 여기 2,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1하고 2가 합쳐져 가지고 출발지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의 IP 주소 3번, 목적지 IP 주소 3번하고 목적지의 포트 번호 4번,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목적지 호스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구분하게.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포트 번호가, IP 주소는 같지만 포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다중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세그먼트를 내려보내기 전에 다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포트 번호, 출발지하고 목적지 포트 번호를 헤드에다 딱 붙여서 트랜스포트 계층,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내려보내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의미를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이제 여기 앞부분에 이게 헤드 정보에 포트 번호를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의 포맷은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IP 데이터그램 포맷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개념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가져온 거고, 나중에 이제 IP 프로토콜을 공부를 할 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개념,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계층,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계층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트랜스포트 계층이 제공하는 응용 프로세스를 위한 통신 통로에 대한 자료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냐면은, 다른 강의에서 소켓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소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소켓은 말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계층의 통신 통로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소켓이기 때문에, 그 소켓을, 인터넷상에 있는 소켓을 유니크하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떤 주소를 쓰면 되냐면은,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를 가지면은 모든 소켓을, 인터넷에 있는 소켓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소를
소켓 주소다 이렇게 하고요. 소켓 주소는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로 구성되고 이 소켓 주소를 가지고 응용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다중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중화를 위한 어떤 주소 정보는 사실 포트 번호인데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포트 번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계층에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제 소켓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중화 개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다중화 개념은 포트 번호, IP 주소뿐만 아니고 소켓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소켓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제 이 다중화 유형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 소켓하고 연결이 돼서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 다중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다중화 유형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연결형 다중화. 연결형 다중화. 연결형 다중화는 뭐냐면은 통신을 하는 소켓 간에 소켓과 소켓을 1대1로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 논리적으로. 물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소켓,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이 소켓하고 목적지에 있는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이 소켓 두 개는 통신이 끝날 때까지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돼서 1대1 그 소켓과 소켓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연결을 갖다 시켜주는. 그 다음에 연결이 된 소켓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다중화를 연결형 다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켓 간에 1대1로 통신 딱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의 소켓이 여러 개의 소켓하고 통신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다중화를 비연결형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조금 설명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 비연결형 다중화 봅시다. 어떤 서브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서브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이 서브 프로세스는 이 클라이언트, P3 클라이언트하고도 통신하고 P4 클라이언트하고도 통신을 해. 근데 소켓은 하나만 써. 소켓은 하나예요. 소켓. 이 소켓 하나를 가지고 P3에 있는 이 소켓하고도 통신하고 그 다음에 P4에 있는 이 소켓하고도 통신하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소켓에 들어오는 세그먼트를 보고 이거는 누가 보낸 거구나. 저거는 누가 보낸 거구나. 이걸 갖다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다중화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연결형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비연결형 다중화에서 소켓을 이제 식별할 때는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로 소켓을 식별하는데 1대1 그러니까 소켓과 소켓 간에 1대1 통신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대1로도 되지만 1대-n으로도 통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켓 하나가 P1을 위한 소켓 하나가 P3하고도 소켓하고도 통신하고 P4 소켓하고도 통신하는 1대-n으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이런 구조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다중화를 비연결형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연결형 다중화는 이제 UDP에서 사용이 되는 다중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 연결형 다중화하고 비연결형 다중화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연결형 다중화는 뭐냐? 연결형 다중화는 TCP에 사용되는 다중화 방법인데요. 통신을 하기 전에 소켓과 소켓 간에 항상 1대1의 관계가 딱 설정이 돼. 그러니까 이 호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P4를 위한 이 소켓은 반드시 P3에 있는 이 소켓하고만 통신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이미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색깔을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통신하기 전에 딱 이렇게 소켓과 소켓 간에 연결을 딱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통신이 끝날 때까지 P3의 이 소켓은 P4에 있는 이 소켓하고만 통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P5 프로세스를 위한 요 소켓은 그 다음에 P3를 위한 소켓하고 미리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 이렇게 연결시켜. 그리고 통신이 끝날 때까지 P5를 위한 소켓은 P3를 위한 소켓하고만 통신이 가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미리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소켓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다중화 서비스를 연결형 다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결형 다중화는 TCP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우고요. 그러면은 앞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 비연결형 소켓에서 이 소켓의 주소는 뭘로 구분이 되냐면은 포트 번호가 요 9157번이에요. 그 다음에 IP 주소는 여기에 이제 IP 주소는 뭡니까? IP 주소는 여기 IP 주소를 뭐 A라고 하죠. A라 해봅시다. A하고 9157번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이 P3 프로세스를 위한 소켓의 주소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1을 위한 소켓 6428번하고 IP 주소 B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 소켓에 대한 IP 주소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5775 플러스 뭐 C 이렇게 이게 소켓 주소가 되는데 여기는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게 웹서버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웹서버다. 근데 웹서버면은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웹서버의 웹서버를 지정하려고 그러면은 포트 번호가 사실은 미리 딱 알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웹서버는 80번. 그래서 누구든지 저 서버에 있는 웹서버 프로세스를 지정하려면 80번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다르면은 사실 내가 웹서버를 접속할 때 그 웹서버가 포트 번호가 뭔지를 사실 내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알려져 있어야지 웹서버 그 서버 컴퓨터의 웹서버는 포트 번호가 80번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웹서버다 보면 포트 번호가 전부 다 80번에 80번. 그 다음에 IP 주소는 B이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포트 번호는 80번이어야 돼. 왜냐면 이게 웹서버이기 때문에 그 웹서버 내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웹서버 내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다. 왜냐면 웹서버 하나가 여러 개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웹서버에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웹서버 내에 프로세스는 여러 개인데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한 포트 번호는 80번 이렇게 딱 알려진 포트 번호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웹서버라는 거를 거기에 있는 메일 서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파일 FTP 서버가 아니고 웹서버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포트 번호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번 이렇게 딱 그 웹서버의 포트 번호는 80번 이렇게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80번에. 그런데 말이죠. 이 80번 포트 번호가 그러니까 IP 주소는 B이고 포트 번호는 80번인데 이 지금 소켓이 말이에요. 프로세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소켓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그리고 소켓 이 여러 개를 다른 어떤 호스트에 있는 소켓하고 미리 다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놨어. 1대1로 통신하게. 그러면은 이 웹서버를 위한 이 웹서버 프로세스를 위한 소켓 하나하나를 구분할 때 있잖아요. IP 주소 B 플러스 80만 가지고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포트 번호는 80번을 쓰지만은 웹서버를 위한 프로세스가 여러 개고 그 프로세스 각각이 소켓을 갖다 따로 구분된 소켓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이 소켓이 구분돼야지 클라이언트하고 소켓을 갖다 미리 다 1대1로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연결형 소켓에서 이 연결형 소켓을 위한 연결형 다중화를 위한 소켓을 갖다 구분할 때는
서버의 포트 번호 80하고 서버의 IP 주소 B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된 이 소켓하고 연결된 자, 지금 이 설명이 어떻게 잘 여러분들 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소켓하고 요 소켓하고 연결된 소켓이 이거잖아요. P3에 있는 요 소켓이잖아요. 요거. 이 소켓의 주소가 뭐냐면 지금 이게 A 더하기 포트 번호, 예를 들어서 포트 번호가 뭐 9157이다. 이게 요 소켓의 지금 포트 번호인데 요 소켓 주소인데 요 연결되어 있는 소켓 주소가 같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버의 IP 주소는 B이고 여기다가 소켓 포트 번호 80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 서버의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 요 4개를 사용해야지만 이 소켓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소켓이다.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결형 다중화에서 소켓을 식별하려고 그러면 주소가 있잖아요.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포트 번호 이 4개를 사용을 해야지만 소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소켓이 누구랑 연결된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그 TCP를 공부를 할 때, TCP가 이제 이 연결형 다중화를 쓰기 때문에 TCP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긴 하고요. 여기서는 요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연결형 다중화에서는 소켓을 4개의 주소 정보,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포트 번호,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포트 번호 4개의 주소 정보를 사용해야지만 소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책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